네, 안녕하세요. 이영수입니다.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토요일 날 방송을 하든지 해서 시장을 한번 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자 시장이 대세 상승이 나올지 그것 또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써니전자를 이 시간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안철수 관련주 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써니전자는 50에서 100%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써니전자 같은 경우에 안철수하고 무관하다라고 하지만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게 한번 엮여 있으면 그냥 그게 회사든 뭐 이 안철수 본인이 얘기하던 상관없이 주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내용 기업이 뭐 안철수 그 관련된 분들이 뭐 얘기를 한다 해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그렇게 확인하셔야지 기업에 대한 부분 너무 그렇게 신경을 쓰신다든지 거기에 너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식은 주식대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을 여기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저는 조금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뭐냐면 저는 단기 고점 그러니까 단기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고점 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관하고 외인이 오늘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고점이라는 것은 제 생각이고 기관과 외인 쪽에서는 이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으니까 들어온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자 여기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연 차트에서는 갭이라는 걸 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갭이 있어요. 이 라인대를 보시면 자 이런데 자 잠시만요. 요런데 여기 이렇게 갭이 있습니다. 이 갭에 대해서 보면 일단은 저항받는 모습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자 저항이라는 게 종가상 저항입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물론 꼬리를 달고 빠졌기 때문에 못 올라간 게 아니라 올라가긴 올라갑니다. 올라가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빠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 밑으로 빠지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 들어와서 어떻게 갭으로 띄웁니다. 갭으로 띄우면서 상승을 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꼬리로 자 일단은 메꿨었죠. 자 꼬리였지만 자 캔들로 이렇게 메꿨다가 떨어지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럼 이 모습만 본다라고 하면 써니전자도 자 메꾸고 올라가더라도 메꾸고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가 돌파를 하기가 쉽지 않은 저항자리인 것을 물론 이렇게 뚫었지만요. 몇 번이고 뚫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뭐 일봉이나 뭐 주봉이나 월봉 차트로 봤을 때 몇 번이곤 뚫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일단 저항을 받았다는 거죠. 저항을 받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 자리를 지지를 받느냐? 그러니까 저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충분히 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예측을 하면 안 되지만 예를 들면 이 안철수 씨가 뭐 대선에 출마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뭐 이때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한번 눌렸다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올라가도 의미가 없는 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라가도 이건 내 거가 아니다. 하지만 조종이 들어오면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을 예상해서 예,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것을 10월 달인가요? 네, 10월 초에 제가 최소 100%도 본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0에서 예, 100%에 대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50% 갔어요. 50% 갔는데 이제 뭐 추가 50%에 대해서는 네, 지금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예,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영상 올리고 나서 지금 써니전자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보는데 지금 월봉상의 위치와 그 다음에 제가 주봉, 일봉 자세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거였어요. 월봉상에서 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가 지지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돌파가 나오면 여기 저항이죠. 일단은 근데 이걸 갭으로 띄웠다는 거죠. 그죠? 엄청난 상승으로 갭으로 확 띄웠어요. 그리고 여기를 예, 돌파 이후에 지지가 됐고 지지받고 상승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본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도 갈 수는 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거는 조금 장기간으로 큰 그림이다. 주봉상에 제가 말씀드린 라인이 있습니다. 네, 여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자 지지가 나와주면 된다. 그렇죠? 색깔 칠해드린 이 부분에서 지지는 잘 나왔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린 이 10월 달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예, 깊게 파지 않고 네, 이렇게 반등이 나온 것을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밀리긴 했지만 이 자리에 안착을 계속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떻게 네, 여기 저번 주에는 이 자리를 돌파를 못하고 저항받고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자리를 잡고 올린 것 돌파가 나왔지만 또 다시 한번 저항을 받는 모습. 저는 그래서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밀린다. 근데 이게 돌파가 나오면 알 수 없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나오면 이 부분 다 올라갈 수 있는 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위치이다. 그런데 하나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이 저점에서 자 이런 자리에서 잡으셨는지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데 돌파인 지금 이런 데서 지금 예 약간의 수익을 보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에서 어떻게 되느냐 알 수는 없죠. 당연히 이걸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단 전 저항이다. 저항이기 때문에 빠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분석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분석과 지금과는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상의 맥점을 이제 잡을 때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차이를 보고서는 매매할 때의 그 위치가 살짝 바뀔 수는 있지만 주봉이나 월봉이나 이런 데에서는 크게 변동성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봉상에서 일단 예, 저항이다. 예, 저항이다라고 저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월봉에서는 아직 상승력이 있지만 제가 아까 연차트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연차트에서는 일단 갭이라는 게 보인다. 그러니까 땡길 수 있다는 얘기죠. 밑으로. 올릴 수도 있지만 땡길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이제 월봉상에 본다라고 하면 일단 올릴 수도 있지만 그쵸? 올릴 수도 있지만 이 밑에 이격이 더 넓기 때문에 빠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여기가 자, 이 위치상 저는 예, 고점이고 저항이다. 그래서 일단 빠진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분 주봉과 월봉과 연봉으로 봤을 때는 일단 하락에 대한 부분에 저는 좀
예, 힘을 좀, 그러니까 실는다? 예, 그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 하방에 대한 부분이 좀 강하다. 저는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봉상, 마지막으로 일봉상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일봉상에서도 지금 이 라인대, 자, 제가 설정해드린 이 라인대를 돌파하고 위에 떴어요. 이건 안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이게 안착이다는 맞습니다만, 안착이 이 다음에도 안착이 돼야 안착이라고 볼 수 있지, 여기에서 밀린다라고 하면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이 꼬리를 뚫고 올라가서 지금 음봉에 오늘만 있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착이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실시간 방송에서도 오전에 스케일 자리를 말씀드리면서 분봉을 제가 분석을 해 드리지 않습니까? 그 자리 구간에서 안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곤 합니다. 이 모습으로 이게 분봉이다라고 했을 때 이 모습으로 이 수급이 이게 바로 안착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론은 만약에 이게 빠진다라고 하면 이 꼬리와 같은 역할일 뿐입니다. 안착은 오늘 했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과 여러 가지의 좋은 호재 뭐 아니면 분위기 때문에 안착은 한 것일 수 있지만, 밀리면 꼬리와 음봉과 별 다를 상황이 아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약간 오버슈팅이 나온, 예, 어떻게 보면 저항자리인데 저항에서 밀리지 않고 그냥 위에서 딱 스톱한, 딱 그 위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말씀드린 이 라인대에 올라가서 안착을 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냥 제가 예상하기로는, 추측하기로는 일단은 밀리는 쪽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 모습 캔들, 그러니까 일봉상의 위치에서 이거 하나만 본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예, 괜찮지만 전 수급이 좀 불안합니다. 예, 수급이. 이 수급이 적게 터진 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꼬리와 음봉을 이렇게 달아줬던 이 위치, 이런 위치, 그리고 양봉이지만 이 꼬리와 이 마감된 오늘 모습에서 이 거래량을 본다라고 하면 이게 살짝만 처진다, 이 라인대 밑으로 처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렇게 밀릴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일단은 안착이다라기보다도 일단 이건 일봉상에서는 오버슈팅 좀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항이죠. 큰 그림으로는 일단 저항이기 때문에 단기 큰 그림인 주봉이 저항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밀릴 확률이 좀 더 높을 수도 있다. 네, 이렇게만 그냥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워낙 제 개인적인 이 차트의 분석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예, 저는 그냥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자리를 다시 잡고 그 다음에 수급 정리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이건 이 써니전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예, 저는 그렇게 나중에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떠 있어요. 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종목에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